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전기회로 교수 학습 지도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기공학과 2016-2479 박주형입니다. 저는 시마스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전기회로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로는 학습 단원, 교수법, 학습 목표, 수업 구성, 학습 내용, 평가 기준, 마무리의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업 상황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전기과 1학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때 남학생은 20명, 여학생은 0명으로 전기과 1학년 일반 총 학생 수는 20명입니다. 전기회로 교재의 대단원, 직류회로를 할 계획으로 중단원, 전기회로의 기초, 소단원, 저항의 접속입니다. 이를 세세하게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기회로의 대단원은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 자기, 직류회로, 교류회로 중 직류회로를 담당할 계획이고 직류회로는 또다시 4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회로의 기초, 전기저항, 전류의 발열작용, 전류의 화학작용 중 전기회로의 기초를 맡을 계획입니다. 전기회로의 기초는 또다시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저항의 접속을 수업할 계획입니다. 저는 직소2 교수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제 분담 학습 모형의 직소는 복수의 이질 집단들이 집단별로 교육 내용을 한 영역씩 나누어 맡아 팀별로 학습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팀들의 학습 내용을 책임지는 학습 모형입니다. 이는 수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소2의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직소2의 과정은 총 5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집단을 구성한 후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후 2단계에서 모집단으로 모인 다음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과제를 분담합니다. 과제를 분담한 다음 3단계 전문가 팀으로 이동을 해서 전문가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후 4단계 원래의 팀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배운 학습한 내용을 동료 교수를 실시합니다. 이후 5단계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이 직소2는 마무리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저는 3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조건, 기준, 성취 수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조건, 저항의 직렬 회로를 보고 두 번째 기준,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여 성취 수준, 합성저항, 전압, 전류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조건, 저항의 병렬 회로를 보고 기준, 오무 법칙을 이용하여 성취 수준, 합성 저항, 전압,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조건, 저항의 직병렬 회로를 보고 기준,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하여 성취 수준, 각 저항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3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구성입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서는 학습 분위기 조성, 선수 학습 확인,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 확인의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사는 출석을 부르며 인사하고 선수 학습 내용으로 오음의 법칙, 전압, 전류 개념을 확인한 다음 크리스마스 전구와 회로의 직병렬 회로의 관계를 제시하며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후
PPT를 이용하여 학습 목표를 확인합니다. 이는 6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 전개의 단계입니다. 전개에서는 본시 학습 내용을 수업합니다. 저는 저항의 직렬회로, 저항의 병렬회로, 전압계와 전류계를 사용하여 직병렬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때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117쪽부터 121쪽의 내용을 수업할 계획입니다. 수업 내용을 전달한 다음 본격적으로 직소2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과제 분담 활동, 전문가 활동, 모둠 활동 후의 형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공지한 다음 모둠 구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모둠은 번호 순서로 4명씩 5개의 모둠으로 구성합니다. 이때 모둠 활동 시 잡담과 장난은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수행평가 내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병렬회로 문제를 제시하고 형성평가를 한 후 개인 점수 및 모든 점수를 부여할 것을 공지합니다. 이때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후 모둠 학습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소주제 역할 분담을 실시하고 전문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을 소집하여 모둠 활동을 실시합니다. 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들은 활동 시 힘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는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리 단계입니다.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직렬회로, 병렬회로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하고 전압계와 전류계를 사용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이후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저는 단답형 2문항과 서술형 1문항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이때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형성평가를 마무리한 다음 과제를 제시합니다. 저는 형성평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한 다음 교과서 123페이지 중단한 평가 문제를 과제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음 차시인 키르이호프 법칙에 대한 개념과 구성을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마무리로 학생들은 책상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자리에 앉은 다음 인사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때 4분이 걸리며 수업은 총 50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학습 내용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항의 접속에는 저항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전압계, 전류계 사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개요입니다. 직류회로, 회로의 기초 이 중 저항의 접속은 성취 기준으로 저항의 직병렬 회로를 설계하고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다로 놓았습니다. 성취 수준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았고 문항은 서술형 및 단답형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평가 개요를 좀 더 세세하게 채점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전기 회로 설계의 실습 평가를 한 다음 성취 수준으로 저항의 직병렬 회로를 설계하고 회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로 놓았고 이때 평가 항목으로 회로 구성과 결선, 측정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또다시 4개의 배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서술형 평가입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의 사용법을 서술할 수 있다를 성취 기준으로 두었고 평가 항목으로 실습 보고서를 놓았습니다. 이때 배점을 4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나타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교과서 본문과
제가 만든 모든 활동 평가 문제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모든 활동 과제 후 형성 평가 문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